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외면을 했는데 계속 잘 가니까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하나 고민되는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그널, 연휴 사이에 나온 반도체 뉴스들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긴 연휴로 우리 증시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뉴욕에서는 AI발 훈풍이 다시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AMD, 오픈 AI 관련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디램 가격과 HBM 수요 상승 속에서 우리 증권가는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들이 단순한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27년의 정점론을 뒤집는 새로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전조일지 그 흐름을 들여다보시죠. 먼저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수출 허가가 아니라 미국과 UAE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AI 협력 투자 협정을 맺은 첫 사례인데요. AI 칩의 수요가 국가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AMD 역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2029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AI 가속기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원전 6기 분량의 전력을 AI 연선에 쏟아붓는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AMD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공급사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간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연합으로 주목받던 AI 칩 시장이 이제 AMD와 삼성전자 연합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AI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자 한쪽에서는 산업혁명의 초입이다라는 낙관론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닷컴 버블이 재현되고 있다는 경계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IMF의 게오르 기예바 총재는 현재 시장의 평가가 25년 전의 인터넷 버블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주가가 급격히 조정되면 세계 성장세를 끌어내리고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2000년의 인터넷 기업들은 꿈만 있었지만 지금의 AI 기업들은 이미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즉 지금의 AI 붐은 기대가 아니라 실적 기반에 근거한다는 건데, 이는 우리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디램 가격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 중에 있죠. 2월 1달러 35센트였던 가격은 8월에는 5달러 70센트를 기록했고요. 지금은 6달러 30센트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가격은 오르지만 또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 재고가 3.3주, SK하이닉스는 2주, 삼성전자는 6주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 HBM 수요 역시나 폭발하고 있죠. 전거래일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 2분기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의 80%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양분했습니다. 오픈 AI는 양사의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디램 공급을 요청했는데 이는 두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7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알려지면서 이제 27년 정점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투자 수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올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명확하게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 베팅하면서 외국인의 반도체 투자 수익률은 개인의 4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증권가는 어떤 시선으로 반도체주를 바라보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증권가는 역대 최장 메모리 업사이클이 온다는 분석 속에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6만 원까지 상향했고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50만 원, KB증권은 46만 원 제시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이 11만 5천 원으로 눈높이를 높이는 등 주요 증권사들이 11만 원대 목표가를 줄줄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은 내년에 30% 상승, HBM은 기존 하락 전망에서 오히려 8% 상승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강한 구간으로 진입했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가 잠시 멈춘 사이에 글로벌 AI 시장은 한층 더 깊게 K-반도체 중심의 구조로 재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실적으로 답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주 역시 단기 반등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코스피의 강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그중에서 탑픽 수혜주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전문가 분석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볼까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뉴스 확인해 보시죠. 연휴 직전에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섹터였는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관련주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또 한 번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협상 지렛대를 올렸다는 분석 속에 우리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의 무기로 떠올랐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전기차와 반도체, 풍력기기 같은 클린 에너지 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제트 엔진이나 드론처럼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에도 활용되면서 현대 산업의 핵심 부품 대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토류가 고부가 산업의 필수 원료로 부각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 세계의 공급량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어제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등 7대 히토류 원소와 이들로 만들어진 합금 산화물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역외 생산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핵심인 게 중국산 히토류가 일부라도 들어간 제품은 제3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조치에 해당하고요. 해외 군수기업과 관심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중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히토류 관련 제품의 수출 제한망을 씌운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265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연구와 국방 장비용 소재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모두 개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도 수급 차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중국은 히토류를 가장 먼저 꺼내왔고 이번에도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인 타이밍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토류 공급망이 다시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샌드위치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영한권에 있는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 투자 전략도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마켓 시그널 만나봤습니다.